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썬투자 송범선 실장,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제가 인사할 때마다 이주호 의원은 계속 이렇게 그렇게 웃으시는데 많이 웃긴가요? 아직도? 안경 벗고 우리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왕따를 당하는 건지 왕따를 좀 자처하는 건지 참 애매하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뭐 3,200, 800선을 좀 내주고 만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송범선 의원부터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300% 관세 폭탄 이런 것들이 예고되면서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 철강이라던가 의약품 이런 품목 관세가 굉장히 높아요. 의약품 같은 경우도 250%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면서 기존에 그러면 국가별로 했던 그 관세 부여하는 게 거의 그러니까 무색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점점 되면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국내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안 관련된 노이즈가 증시의 약세로 나타나서 저는 이제 여기서 3,000포인트 아래로 한번 빠질 가능성 이 점까지 좀 열어둬야 되고 외국인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 아래로가 좀 확 꽂히는데 그런 지수는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의 오늘장 요약도 들어볼게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이제 얘기 나왔던 반도체 관세 최대 300%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늘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어플라이 머터리얼도 13%가량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좀 피해가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기기도 이에 덩달아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면서 이러한 회피성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별로 관세 협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마무리 되겠구나 싶었는데 또 품목 관세로 다시 한번 관심을 끌 줄은 좀 몰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오늘장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네, 관세 영향이라고 했었으면은 오늘 일본 증시, 중국 증시가 너무 좋았죠. 신고가 돌파를 안 했겠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한국의 문제고 한국의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해주시게 되면 그나마 좀 위축됐던 거 변화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람과 희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주 초에 거의 또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주요 지지권이 이탈되면서 마감됐고 게다가 또 버티던 종목이 돌아가면서 매도세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넥스트레이드 보다 보니까 원전주 또 흔들흔들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 중에서 주도주 없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참 짜증나는 장이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 대비 소외돼서 주요 주식권도 이탈한 하루였다라고 한 줄 평 주셨지만 속마음은 참 짜증나는 하루였다라는 이런 시원한 답변 들어봤네요. 그럼 오늘 수급본부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는지 바로 수급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STX 엔진입니다. 선박, 방산, 그리고 산업용 엔진까지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엔진 종합 회사입니다.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요.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려있다란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면서 오늘 오후장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연이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7% 가까운 상승 속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세가 좀 폭발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네, 조선 대형주들이 좀 조용할 때 기자재가 오늘은 좀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중 STX 엔진의 급등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송범선 의원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볼게요. 네, 실적은 좋지만 내실은 글쎄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내실은 글쎄. 다음 이주호 의원은요. 네, 하반기도
K9 자주포 국산 엔진 공급으로 호실적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내실은 글쎄해서 오히려 또 하반기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주셨고 김민수 의원의 한 줄평도 궁금합니다. 네, 오버행 이슈 주의. 지난주에도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게 또 짚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먼저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3, 4분기도 좋을까요? 일단 STX 엔진은 방산과 약간 조선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이 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용 이중연료 관련된 호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지금 뭐 증권가 리포트들을 보면은 올해부터 지금 하반기쯤부터 K9 자주포 국산 엔진도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3만 원대가 돌파가 되면서 지금 굉장하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강하게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좀 이런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뭐 유암코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특히나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잘 간다 이런 거는 한편으로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단기간에 좀 올랐는데 매각설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게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잘 완만하게 해결이 돼서 좋은 기업으로 만약에 매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인수하는 회사가 좀 STX 엔진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이러한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기업 합병이라던가 M&A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뭐 상당히 많았죠.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기업의 합병, 뭐 매각,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시장에서 핫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방산, 조선 뭐 두 마리 토끼 다 긍정적이지만 지분 매각, 뭐 매각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M&A 관련 내용이 돌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송범선 의원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역시 좀 안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내실이 없다는 뜻이 뭘지. 뭐 실적 나온 거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네. 뭐 영업이익이나 뭐 다들 좋게 나왔죠. 그래서 뭐 매출 같은 경우 53% 오르고 영업이익도 52%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이제 내실이 없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일단은 뭐 지금 대주주들 이런 임원이나 아니면 자산운용, 그러니까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2025년 5월 8일 날까지 해가지고 전렉을 다 팔고 나갔고요. 그리고 유암코 리키업 리바운스 여기서도 2% 넘는 좀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240만 주 들어오면서 22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네. 외국인 보유율은 한 9.4%로 올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9.4%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어제까지 갖고 있었던 물량이 외국인이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된 보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보통 이렇게 좀 우량하거나 실적 이 정도 나오면은 한 30% 이상 누적되게 보유를 하는 게 좋은데 이건 이제 오늘 좀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9.4%다.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자본 유보율이 137%인데요. 이거는 높지 못합니다. 1000% 이상 돼야 현금 흐름이 좋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231%라서 다소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뭐 성장성은 좋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 현금 흐름이 좀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성장성이 조금이라도 꺾인다 하면은 나중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한 번에 좀 크게 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집트향 K9 자주포 이런 것들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은 당분간 더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계속 가다가 실적이 꺾이는 순간에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일단은 저는 뭐 약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좋지만 외국인 보유율이 좀 낮은 편이고 유보율도 낮고 게다가 부채 비율은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많이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역시 오버행 이슈까지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시간외로 매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150만 주 대주주죠. 유한코가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이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마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6월 달에도 유한코가 한 100만 주 매도했고 지분을 점점점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봤을 때 매각을 앞두고 이제 나오는 변화 이런 쪽에서 아마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회사만 보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나도 조선의 심장 엔진이다라고 하면서 엔진주 쪽에서 변화를 끌어가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이 1조 5천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반기에만 나왔던 수치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상반기에 488억 그러면은 약 올해까지 900억 이상 정도 만약에 혹시나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이 그렇게 부담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엔진 업체들이 거의 다 PER 기준으로는 선행으로 좀 땡겨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완전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까 부담되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올해 회사가 발표했던 영업의 목표가 한 450억 정도 되는데 네. 상반기에 488억을 달성했다. 그러면 장사 잘했죠. 네. 그런 쪽이고 그리고 또 2분기 마진을 보니까 OPM이 15.6%. 보통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마진이 두 자리 숫자로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숫자인데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도 아마 실적 받고 내년쯤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두 자릿수 쪽으로 다들 마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정도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만 보게 되면 좋은데 네. 오버행 이슈가 좀 걸리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주주가 계속 매도가 된다.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바로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좀 현금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올해 CB를 발행했습니다. CB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18.7% 정도까지 돼 있다 보니까 네. 올해 발행한 거다 보니까 전환되는 기간이 내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해서 혹시나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바로 또 전환이 또 빠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담감들은 계속 있다라는 쪽에서 이럴 때는 쫓아가면 잘못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약간 눌렸을 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약간 좀 흔들렸을 때 아마 35,000원대 밑으로 적어도 내려와야 돼가는 게 맞지 지금 쫓아가다가 조금 좀 또 변동성에 당할 수 있다라는 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방산, 뭐 트렌드에는 맞는 회사이긴 하지만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오버행 이슈도 있고 전환사채 물량도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때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 관세를 건설기기, 전력기기 제품까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에 HD 현대일렉트릭 외국인이 팔았고요. 이 수출 타격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늘 대형 변압기 섹터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오늘 5% 하락하면서 단숨에 60일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고 있긴 한데 외국인은 또 연이틀 팔고 있더라고요.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어떻게 보셨나요? 네, 변압기 50% 고율 관세는 부담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세는 좀 부담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이주 의원은요? 네, 저는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은 기회다. 역시 변압기는 계속 좋다. AI 뭐 말씀 주셨고 김민수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네, 잘 보면 관세 영향은 없다.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역시 AI 하는데 뭐 관세 때려봤자 별로 영향 없겠죠? 김민수 의원님? 때리긴 왜 때리? 네. 좀 잘해주세요. 네. 때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관세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변압기에 대해서 50% 관세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보게 되면 철강에? 그렇죠. 그쵸, 네. 관세에 포함되는 게 철강 알루미늄 쪽인데 거기 포함되는
철강 함유분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담을 가지는 구조로 보다 보니까 주가는 밀렸는데 네. 자세히 따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변압기 쪽에서 매출에 차지하는 철강 부분들이 약 한 35% 됩니다. 그럼 거기 올라간 것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약 한 18%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관세 품목 쪽에서 15%가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약 한 3%포인트 더 올라가는데 이거 솔직히 뭐 별거 이렇게 크게 뭐 주가는 왜 5%가 빠져야 됩니까? 네. 전혀 이상이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외국인들이 좀 몰랐고요. 실적 발표하고 좀 모르고 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을 매도하는 과정 쪽에서 그쵸.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주가가 저거 좀 큰 이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후퇴했던 모습들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주호 의원 말씀처럼 지금 또 흔들리게 되면 또 기회가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실적을 바라보게 되면 2분기가 1분기 대비 좀 슬로우해졌다. 그것 때문에 또 변압기 사이클 또 휴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수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2분기도 수주가 13%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고요. 수주 잔고도 24% 넘게 늘었습니다. 네. 수주 산업은 수주만 제대로 된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수주만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펀드멘탈의 이상은 거기서 찾아야 되겠죠. 미국에서 전력기기의 PPI. 그러니까 즉 물가가 이번에 발표된 물가 보게 되면 전력기기 쪽은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저희가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수출하는 게 그 수입자가 부담돼 내가 급하니까 이거 관세라도 받고 내가 바로 받겠다라고 하는 쇼티지가 계속 된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가격 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HD 현대일렉트릭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반기는 유럽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수주가 더 확대가 된다. 올해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가 하락을 좀 더 기다려 보면서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약 한 45만 원대 밑으로 처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3%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수주를 따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리면 45만 원 선까지 오면 지켜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송범선 의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도 그렇고 좀 고율 관세는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크게 실제적으로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분위기상 좀 피하고 보자. 네, 관세 여파가 좀 나오고 있는 점들이 좀 눌리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팔고 있고 이런 눌리는 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뭐 추세 상황이나 분위기 반전이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적이나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은 호황이죠. 사실 AI 데이터 센터 증설 이런 것들로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뭐 자체적으로 나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세금 관련된 이슈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관세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이런 점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좋은 회사고 상당히 또 수요도 좋고 그렇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수급이 좀 빠져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관세 부담도 있고 수급이 빠져나가는 점도 조금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오늘 변압기 4사 찾아보니까요. 효성중공업 쪽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다른 종목으로의 관심은 괜찮은 걸까요?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도 이제 수급이 외국인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좀 빠지긴 했죠. 그래서 오늘도 효성중공업 역시 주가는, 3%가량 내림세가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 산업, 변압기 산업 자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피크를 좀 찍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이 산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조정 구간을 좀 받고 어느 정도 눌린 목에서 다시 한번 좀 튀어오를 때 그냥 고점에서 한 20%가량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 이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선반영된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은 후에 관심 가져보자는 송범선 의원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은 조정은 기회 야수시네요. 야수라기보다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전력기기 쪽의 하락이 사실 철강 알루미늄에서 좀 확대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왜냐하면 전력기기 주가 상승 랠리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AI 산업의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반도체 최대 300%의 언급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네. 그게 이제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지금 사실 AI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계속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업황에 대한 우려보다는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산업이 이제 꺾인다라고 한다면 네. 엔비디아라던가 AMD가 먼저 반응이 크게 나와야 그쵸.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AI 산업은 계속적으로 더 진행된다라고 판단해 보면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조정은 기회다. 뭐 산업에 대한 문제는 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열어주셨는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역시 HD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일까요? 아니면 요즘 뭐 LS도 있고 효성도 있고 다른 정보들도 있잖아요. 사실 뭐 지금 3대장 중에 대장은 완벽하게 효성중공업이 네. 대장이 된 것 같고요. 그 올해는 다음에 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네, 트렌드가. 대장이 원래 과거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이었는데 이미 효성중공업은 저 위로 가셨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 이제 삼아볼 수 있는 게 이제 LS 일렉트릭 정도로 될 수 있겠고요.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LS 일렉트릭의 강점은 배전반 사업에 대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배전 사업, 특히나 스마트 배전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확장이 되고 배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은 LS 일렉트릭이 또 부각을 받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LS 일렉트릭은 지금 고점 찍고 조정을 꽤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미 먼저 조정이 받은 것을 좀 본다면 오히려 LS 일렉트릭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뭐 HD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전력 설비주들 조정은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본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속에 움직였던 종목 첫 번째로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최고 30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떴습니다. 미국에 생산 시설을 두지 않으면이란 조건을 두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안한 상황인데요.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가 출회됐고요. 2.2% 하락하며 겨우 7만 원 선 지켜냈습니다. 당분간 좀 쉬어간다고 봐야 할지 세 분과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관세 협상은 좀 관심이 덜해졌다고 생각했을지 좀 또 불확실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 타코일지 진짜일지 참 오락가락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흐름 송범선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300% 폭탄 관세에도 미국 현지 공략으로 이겨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현지 공략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요즘 오늘 뉴스로 나오는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의견을 주셨고요. 이주호 의원은요? 네, 폴더블 폰과 파운드리로 승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멘텀, 폴더블과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괜찮다. 김민수 의원도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72,000원 안착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안착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좀 쉬어갈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모멘텀 다시 나올지 72,000원 안착 중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안착 중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 72,000원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줄 평 주셨는데요. 먼저 가격부터 들어봐 볼까요? 기술적 분석부터 김민수 의원. 그냥 훅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삼성전자가 제대로 레벨업, 그래가지고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파운드리와 HBM인데 네. 파운드리도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로 보게 되면 일단 뭐 테슬라 쪽 우리가 한다라는 쪽들과 함께 계속 모멘텀이 조금씩 확보되면서 기대감이 좀 커졌죠. 네. 근데 따지고 보게 되면 파운드리 전체 사업부 쪽에서 총 지금까지 수주받은 것 따지게 되면 10%도 안 됩니다. 지금 시스템 파운드리 쪽에 사업부 쪽에서 적자를 확 돌릴 만한 그런 네. 쪽의 모습은 아니죠. 그럼 계속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반영하다 보니까 아직 주가는 그 72,000원대 안착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HBM인데 여기저기서 말이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하반기에는 통과한다, 엔비디아 클 테스트 통과한다, 아니다 내년 간다 말이 많은데 될 거면은 삼성전자가 공시할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고 탄력 받는 과정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관련된 쪽들은 미국에서 점유율 증가가 된다고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그리고 또 주가는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쪽이 확인돼야 거기서부터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잽을 날리시네요. 누가 예.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보강이 되는 건 좋은데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고 삼성전자 아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번에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거기서 북미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혹시나 삼성전자가 얘기가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좋아가지고 관세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든가 약간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노리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또 숙제 중에 하나죠. M&A가 계속 연쪽으로든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이 신뢰할 만한 M&A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 또한 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같이 보면서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1차 저항권이 한 75,000원대 부분이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부터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 72,000원대가 안착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내내 종가상으로 안착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한 68,000원대 부분 정도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지지권 확인해야 다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조금 천천히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BM, 투자, M&A 같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뉴스가 좀 나와야지 72,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히려 하방으로는 68,000원까지 열어두는 것도 좀 좋겠다라고 의견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폴더블과 파운드리로 승부하자라고 한 줄평을 주셨는데 또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투자해서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TSMC 잡겠다는 건데 삼성에 미칠 영향은 좀 없을지 그런 것도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잽을 날리신 부분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폴더블 폰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새로 출시한 갤럭시 폴더블 폰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죠. 네.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85%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무평광 필름 승소를 했습니다. BOE와의 상대로. 네. 그래서 BOE가 지금 15년 동안 미국에 OLED 공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애플 폴더블 폰이 출시 예정인데 거기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2년 독점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삼성 폴더블 폰이 잘 팔리고 인지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애플 폴더블 폰 나오면 거기에 디스플레이는 누가 납품합니까? 삼성이 납품하겠죠. 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요하다. 지금 특히나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워낙 지금 저가 공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 이번을 계기로 저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은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 폴더블폰 관련돼서는 좀 보시면 좋겠고요. 파운드리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투자해가지고 키우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거를 단기간에 막 살리기에는 그렇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 그러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TSMC에 너무 쏠리는 점유율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인텔을 좀 키워서 그걸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텔이 커가는 과정까지 또 TSMC한테 맡기면은 결국에는 그 점유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글로 가겠죠. 네. 그래서 삼성이랑 협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테슬라랑 애플 수주 나왔고 그다음에 인텔 만약에 협력 얘기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파운드리 고객이 퀄컴이라던가 브로드컴이라던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주가 여기서 머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은 제가 봤을 때는 파운드리에 약간 사활을 걸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HBM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파운드리 이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폴더블 폰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관련 움직임들도 계속 체크하면서 끌고 가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자꾸 잘해 하기보다는 잘하는 걸 좀 더 키우는 시장으로 디스플레이 쪽이나 파운드리 쪽의 모멘텀으로 인해 좀 추가 상승 더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송범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 현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관세 괜찮다라고 주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폭탄 관세 300%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 투자하라고.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네. 이쪽에다 지어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 주에 이제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이런 점들이 있고 최근에 또 보면은 테슬라와 또 이거 합작이 아니라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텍사스 여기서 또 생산을 하거든요. 파운드리를. 이런 식으로 테슬라도 지금 하고 애플과도 이번에 또 반도체 협력을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애플과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차세대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현지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수주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저는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더 늘려 나가죠. 네. 왜냐하면 기존에 텍사스에 공장이 삼성전자 있었는데 또 테슬라랑 23조 계약을 맺으면서 추가적으로 또 만들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관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원래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적자를 좀 기록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권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이 삼성전자가 이제 또 HBM3 2로 가격을 인하해서 또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회복을 나서고 있다 보니까 뭐 HBM4까지 뭐 이렇게 해서 막 엄청 성장성이 있다거나 기술력으로 독보적이지 이러지 못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가격 전략이라던가 그러니까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2등, 3등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전략이나 아니면 경영의 묘수를 발휘해서 이런 식으로 회사를 또 키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자산 가치라던가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민수 의원께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요.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는 뭐 72,000원 선에 안착을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네. 오늘 조선주로 또 빗대어 보자면 조선 대형주들은 좀 횡보를 하주 있지만 기자재 쪽에서 강한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쪽도 오늘 반도체 다 같이 흘러내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횡보할지라도 삼성전자 소부장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이쪽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한다. 최근 들어보게 되면은 뭐 P4, P5부터 얘기를 나오고 있고 다시 공사 재개한다. 그리고 또 미국의 테일러 공장 얘기 다시 투자 재개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면서 주가는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관련된 내용들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P4 같은 경우는 예정보다 한층 더 줄입니다. 즉 4층으로 했던 거를 3층으로 줄이고 네. 또 이제 HBM 쪽을 좀 강화시키고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것보단 약간 투자 규모가 살짝 좀 위축될 쪽들인 것 같고 왜 그러냐고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아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을 좀 강화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쪽들을 한국을 잠깐 줄이고 미국 쪽에 투자를 더 하느라고 그렇게 나오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거기에 무게를 더 싣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모멘텀이 더 미국 쪽에 투자를 한다는 게 그래도 외국인들 입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뭔가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그런 쪽들인데 그러면 미국에 같이 동반으로 가서 테일러 공장의 수혜와 함께 커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종목들 뭐 몇 개로 좀 좁혀지는데 근데 대표적인 게 그래도 성장 공정에 대한 강화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 코미코라든가 ENF 테크놀로지, 통진세미캠 이런 정도들이 라인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가 무겁다 그러면 일단 잘 못 갑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는 오늘 미코 세라믹을 지분을 인수한다 그러면서 오늘 장 시간에는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네. 그런 다시도 반납했네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반도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눈여겨보시되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그럼 그때 들어간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최근에 움직였던 솔브레인, 워닉, IPS 이런 종목도 이제 조금은 조정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겠네요. 워닉 IPS 실적 잘 나와서 약간 오버슈팅한 경향이 좀 있다고 봐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약간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부터 소부장주까지 김민수 의원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곧 방한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와 만날 것이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중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접촉해서 백신 관련 논의를 나눌 것이다라는 보도가 들려오면서 오늘 3% 상승, 약세장에서도 선박해졌는데요. 이 뉴스의 파급력 그리고 제약바이오 진영에 대한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가 좀 다시 유행한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요. 빌 게이츠의 터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도 굉장히 궁금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빌 게이츠 백신 이슈는 큰 호재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역시 빌 게이츠의 터치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주호 의원은요? 네, 빌 게이츠는 단기, 실적 성장은 장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단기 뉴스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보자라고 얘기 주셨고 김민수 의원도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단기 모멘텀보다 성과 끝. 네, 단기보다는 성과란 한 줄 평 들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빌 게이츠 그래도 최근에 뭐 한국에 들어와서 유퀴즈도 나온다는 뭐 이런 네. 뉴스도 있더라고요. 뭐 큰 호재겠죠? 그렇죠. 뭐 빌 게이츠가 계속해서 백신을 좀 강조하고 지금 보급을 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백신 보급에 대한 이런 것들 좀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 확대가 부각되면서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다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백신 만드는 기업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큰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입원 환자가 최근 6주 동안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백신 맞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서 다시 또 맞추게 하려는 그런 것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예전부터 이제 백신 코로나 이런 쪽 관련주로서 좀 잘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거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 잘 맞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최근에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이거 SK 바이오사이언스 영업이익 적자인데 그래도 이번 이슈로 해서 다시 한번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 매출액이 지금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분기별로 봤을 때 한 1,600억 원씩 한 분기당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6,400억 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면은 그래도 지난 3년, 4년 동안에 그런 매출이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백신 이슈까지 덧붙인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주가 흐름은 괜찮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이게 많이 눌렸죠, 사실. 네. 코로나 때 엄청 핫하다가 뭐 36만 원 이렇게 가다가 지금 48,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한번 이슈가 불만 붙으면은 저는 뭐 매출은 어느 정도 6,4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예상돼서 여기에 불까지 붙으면은 모멘텀은 충분히 좀 확보하고 주가 상승에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슈가 하나 붙어주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란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은 그래도 실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매출액의 성장일까요? 우선은 네. 뭐 과거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우리가 본업을 딱 돌이켜 보면은 CDMO입니다. 예, 결국에는 뭐 잊혀졌어요, 거의. 네. 다들 잊고 계셨겠지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본업은 CDM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실적에서 큰 포인트는 유럽 쪽의 이러한 매출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백신 협력을 어떤 기업과 할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쪽의 성장이 저는 본격적으로 좀 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독감 백신이라고 불리는 스카이셀플루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동남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대상포진 백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거에 코로나 하다가 지금은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 CDMO에 대한 성장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터닝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1월에 이제 송도에 이제 R&D 및 생산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산 시설을 늘린다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고객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과거에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CDMO 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잊고 있던 본업이었던 좀 CDMO 관련해서 유럽에서의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내년 1월에 캐파 증설까지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까지 좀 열어주셨네요. 다음 김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좀 단기 모멘텀보다는 좀 성과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역시 CDMO일까요? 네, 이주 의원이 정확하게 보셨던 부분들인데요. 이 회사는 백신으로 이제 약간 방어는 하는데 CMO 쪽에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뭐 빌 게이츠 방한하신다. 8월 21일인 것 같은데요. 나오게 되면 세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은 좀 주의를 하시고 네. 오히려 그 전에 올라간다 그러면 약간 관리는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강점은 이제 CDMO, CMO 쪽이라고 보는데 성남, 안동 공장 2개가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는 게 아직까지는 캐퍼에 대비해서 성과가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독일의 IDT 바이올로지카라는 쪽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백신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임상 쪽에서 후기 단계에 들어가는 쪽에 대해서 이제 CDMO를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확장의 가능성은 좀 펼쳐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물량을 어디서 받느냐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체적인 물량 그럼 이제 백신 관련된 쪽들 임상 실험 잘 끝나서 거기서 우리 거 자체 생산하는 것과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까지 합하게 되면 네. 지금 5년 내 1조 매출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1조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기대하는 사업 차원에선 살짝 기다리고 있다. 라는 쪽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서 성과 나오는 거 가지고 확인되게 되면 그때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회사가 상장한 뒤 2020년도 상장한 다음부터 PBR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입니다. 최저 PBR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2배죠. 예, PBR 2배쯤 되는데 여기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제 슬슬 돌 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과 없이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성과가 확인이 돼서 어느 정도 좀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야 될 회사는 SK 케미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고 거기다가 네. 사업 구조가 조금 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적자로 안 까먹는다? 그러면 SK 케미칼이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빌 게이츠 방한 디데이에는 좀 세론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CDMO 관련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SK 케미칼을 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2개씩 종목 살펴봤고요.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내일장 전략 세우러 가보겠습니다. 정말 좀 박스권 너무 지겨운데 내일은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도 하락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송범선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전반적으로는 뭐 분위기가 좀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해요. 지금 그래서 관세 영향을 좀 비교적 적게 받는 이런 내수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아니면 또 미국으로의 매출이 높지 않은 이런 쪽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움츠리면서 한 가능성 지금 3,200선에서 3,000 밑으로까지 좀 열어두고 저점에서 살 수 있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은 다음에 어쨌든 이게 결국은 최근에 이제 한 4달 가까이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쉬었는데 그 전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의 눌림목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살 수 있는 현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은 지금은 좀 지금 경계를 해볼 시점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무관 섹터를 보긴 해야겠지만 사실 전반적으로는 경계하면서 좀 현금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 이주호 의원의 한 줄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관세에서 대표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네, 이번 주에 게임과 관련된 큰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2025 게임스컴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막을 하는데 독일에서 네. 개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벤트 확인하시면서 좀 게임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흔들릴 땐 오히려 뉴스가 테마주들로 이렇게 쫙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스컴 개막과 관련해서 게임주들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김민수 의원의 내일장 전략까지 전해주시죠. 네, 이런 얘기 드려서 좀 그런데요. 예, 정부 톤 변화 전까지는 그냥 관망하자. 그렇게 네. 일단 바라보겠습니다.
네, 톤 변화 전까지는 좀 정부 정책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요약까지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보자면요. 8월 5일 날 매수했던 한라 IMS가 오늘 기자재 초강세 속에 좀 상승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이미 넘어서면서 23%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수익 실현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목표가 더 올려잡을까요? 네, 저는 오늘 윗골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3,000원 터치를 하고 한참 올라갔다가 좀 윗골이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보자. 특히나 이제 조선 기자재단에서 한라 IMS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이제 선박 평형수 장치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조금 더 올리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짝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목표가 15,000원으로 2차 상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김민수 의원도 조선 기자재 중에 하나였어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 7월 8일 날 매수하셨었는데 수익률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는 넘어섰는데 여기서 어떡할까요? 많이 들어갔네요. 네. 일단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적정 비중 정도만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정은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럴 때 다시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이번 사이클에선 엔진은 핵심입니다. 그건 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은 핵심이나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라고 하신 만큼 수익 보신 분들은 조금은 정리해서 좀 현금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송범선 의원부터 내일자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하나 짚어주시죠. 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영향 없는 인터넷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카페24입니다. 카페24 같은 경우가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증가를 했고 단기순이익은 9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꾸준하게 이 인터넷 플랫폼이죠. 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체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인터넷 쪽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네이버가 지금 13%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B2B형 수익 모델인데 이제 결국 회사를 상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B2C 같은 경우는 이미지라던가 고객들 소비자들한테 이미지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근데 이제 B2B는 한 번의 그런 신뢰 관계만 좀 쌓이면은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난 다수가 아니더라도 꾸준한 또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카페 24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또 괜찮은 그런 수익 모델인데 지금 좀 눌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38,450원대인데요. 지금 내일 시초가 정도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3,500원 이렇게 보시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관세 무풍 안에서 실적도 좋은 카페24 목표가 4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호 의원은 시초가 공략주 어떤 거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요. 네, 저도 관세 리스크가 없는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하반기에 아이온2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아이온2와 경쟁되는 게임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인데 그 회사가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스마일게이트 매출이 1조 5천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5천억이었습니다. 근데 NC소프트와 비하면 상반되죠. NC소프트는 작년 기준에 1조 5천억 했는데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온2가 로스트아크의 경쟁이기 때문에 로스트아크의 유저를 뺏어올 수 있다면 좀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스트아크도 지금 로스트아크 매출만 보면은 한 5천억에 대비해서 영업이익 2,200억이에요. 마진율이 굉장히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국가대표 AI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23,000원,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게임스컴 개막을 앞두고 NC소프트 신작에 대한 기대감, AI에 대한 기대감까지 열려있는 회사니까요.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8만 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김민수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알려주시죠.
네, 그냥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수주 발표했던 삼성중공업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 양호했는데 조선주의 가장 큰 특징은 수주가 늘어난다. 네. 가장 큰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일 LNG 6척, 총 합치면 2조 1천억 정도 되는 수치고요. 올해 상선 수주 달성률이 72%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2027년 다 찼고요. 2028년 슬롯이 20척 중에서 15척까지 들어왔다.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 2천억대 안착했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 2년간 수주 잔고 계속 보유를 한다. 그러면 이제 OPM은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로 들어오지 않나 하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해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23,000원대 정도까지는 다음 목표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저가는 1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상선 수주 달성률 벌써 72%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목표가 23,0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여운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